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2분기의 첫 시장, 4월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 첫 시장 이번 주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이 미국 증시도 4월을 맞이해서 상승을 하려는 그 전망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 위기가 안정이 되면서 안도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 미국 시장에서 이 4월의 마지막 장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시켜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지난달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가 넘게 한 달 동안 상승을 하면서 이제 최고의 분기를 보냈다. 이제는 이 기술주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일 시장에서 2%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좀 기대감을 가득 보여준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고용 관련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표에서 이 신규 고용이 예상을 윗돌게 된다면 증시에 조금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 주도 어떻게 대비하시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단단하게 그 대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의 흐름 안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지금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시장 지금 강보합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0.17% 상승하면서 2,48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오늘 개인 투자자 이렇게 강력하게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4거래일 동안 덜어낸 상황이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2,265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698억 원, 509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강력하게 흘러가 줍니다. 0.47% 상승하면서 850선에 안착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 역시나 계속해서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1,545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덜어냅니다. 839억 원, 537억 원의 각각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우리 양시장 좀 힘차게 첫 시장을 출발한 것 같은데요.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또 저희가 어떤 업종에 좀 집중을 해보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에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렇게 강한 종목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장비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또 수익률의 기회를 가져갈지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4월의 첫 시장이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자, 미국 시장이 예상대로 강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넘어가는 중이고 넘어갈 거고 일단은 나스닥 시장부터 살펴볼 건데요. 딱 예상대로인데 이제 조금 우리나라 시장이 좀 답답한 거는 이제 차별화장. 오늘도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은 폭등을 해요. 그리고 포스코도 폭등을 합니다. 근데 지수는 아침에 약간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지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렇게 재밌지가 않죠. 그래도 반도체 장비주들 나쁘지 않고 오늘 조금 눌리는 편인데 2차 전지, 전기, 부품, 소재, 2차 전지, 전기차 마찬가지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부품 소재 관련주들, 장비까지 해가지고 움직임이 그래도 이쪽이 오늘은 괜찮은 편이고 뭐 주말에 있었던 이제 IRA 법안 여러분들 기사 보셨으면 알겠지만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괜찮게 긍정적으로 뉴스들이 나와줘서 일단 오늘 그래서 코스모 화학 27%? 저러다 뭐 상한가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강해요. 근데 일부만 너무 강한 거는 좀 아쉽지만, 근데 지수는 좋습니다. 그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더 얘기하고. 자, 다우존스입니다. 자, 다우존스 60일선을 지금 뚫으려고 노력 중에 있는 중이고요. 그 전에 유럽 시장을 봐야 되는데 유럽 시장은 여기까지 다 올라왔어요. 최근에 빼놨던 거 싹 다 올라왔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이슈 때문에 흔들었다가 유럽 시장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시장이라 그러니까 우리 작년 하락장이었잖아요. 미국도 하락장이었고 우리나라도 하락장이었고 얘네들도 하락장이었고 작년 하락장을 거의 다 회복을 하는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다 올라온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수 3,300까지 다 올라온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지수 지금 2,500도 돌파 못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작년 대비 3,300 근방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이제 돌파가 되면 여기를 돌파하면 얘네들은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가 되겠죠. 어쨌든 유럽 시장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우존스도 뭐 떨어지겠어요? 유럽 시장처럼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스닥 시장은 아직도 다우랑 유럽에 비해서 많이 못 간 겁니다. 자,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가 12,256인가 뭐 그럴 거예요, 여기가. 12,269. 12,220. 그러니까 40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이제 고점을 뚫는데 이건 뭐 그냥 뚫는다고 봐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뚫는다고 봐야 되고 유럽 시장이 신고점으로 가 있고 거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미 뚫었습니다. 얘가 뚫었으면은 얘는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이미 뚫었기 때문에 잘 내려오지도 않고요. 이걸 바르고 정배열이라 그래요, 정배열. 정배열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이격을 붙여놨기 때문에 떨어져도 쉽게 안 떨어지고 떨어져도 요만큼밖에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이제 우상향으로 올릴 거고 그럼 나스닥도 여기를 뚫겠죠. 그럼 13,000, 14,000, 15,000 이쪽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2,500을 돌파를 할 거고 2,500 돌파하면 2,600, 2,700, 2,800, 2,900, 3,000 어디까지 갈지 몰라도 어쨌든 우상방으로 열려 있는. 그래서 제가 B급 상승장이 온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자, 근데 그 얘기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도 체감이 안 오느냐? 코스모 신소재만 가서 그래요. 코스모 화학만 움직이고. 이게 이제 처음엔 차별화로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개인들을 다 좋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일부 종목들만 예전에는 삼성전자만 가든가 아니면 제약주만 가든가 아니면 정치 테마주만 가든가. 근데 정치 테마주가 시장을 이끌었던 적은 없고 일단 업종의 대표주가 뭔가가 이끌어주면서 막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계속 뭔가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이제 이슈가 되니까 그쪽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순환매로 이쪽 저쪽 이제 다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지수가 2,500을 돌파를 못했지만 돌파를 곧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다 괜찮고 미국이 안 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더 참고 가져가면 됩니다.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놓고 버티세요. 더 사세요. 사야 되는 거지 지금 팔아야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수가 뭐 이쯤에 올라왔으면 한번 팔까? 그때는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종목들이 크게 폭락이 없습니다. 떨어지는 거 당연히 있죠. 차별화가 나오니까. 떨어지는 건 있어도 그렇게 전체 다 종목들이 뭐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전날에 뭐 올라갔었던 반도체 관련주들도 뭐 유진테크 오늘 뭐 5%씩이나 떨어지는데 뭐 이런 애들도 떨어지면은 밑으로 이렇게 해서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 눌렸다가 또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일진 디스플도 마찬가지고 지금 4% 빠져 있죠. 덕산 네오록스도 그동안 올라가서 5% 조정받는 것뿐이고 테스도 4% 빠지고 LX세미컴도 뭐 5% 빠지고 뭐 그러는데 그게 계속 작년처럼 뭐 계속 떨어지고 이런 흐름들이 아니고 그냥 눌렸다가 또 움직이는. 일단은 2차 전지 장비 소재 부품주들은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뭐 지난주에 드렸었던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4%나 올라가죠. 그래서 뭐 벌써 전일 대비 둘 다 이틀 연속 드렸는데 다 지금 수익 달성이 다 됐을 거고 이건 이따가 또 한번 보면 되는 거고요. 같은데 2차 전지 장비주들 그다음에 소재 부품주들 현대차도 기아차도 바닥을 쳤어요. 얘들 떨어질 것 같아요. 정배열인데 이제 추세 돌리는데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갈걸요. 얘네들은 무겁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일주일 만에 폭등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년까지 계속 우상향으로 아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은 계속 팔아대고 뭐 불안하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현대차는 자동차도 만들지만 뭐도 만들어요? 로봇도 만들죠. 그래서 로봇 사업.
그 로봇 사업으로 내년에서 이게 제2의 코스모학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막 나중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갈지. 근데 어쨌든 이게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관련된 테마주들이 당연히 갈 거고. 그러니까 뭐가 가도 됩니다.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가든가, 그렇죠? 삼성전자가 뭐 인공지능 이쪽으로 반도체가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이제 7일 날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그래서 뭐 이제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미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어닝 쇼크 나올 거다. 알고 맞는 거는 별로 괜찮아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여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가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이미 어닝 쇼크라는 거를 이미 여기서부터 작년도서부터 계속 떨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닝 쇼크 나서 쿡 하고 떨어지면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를 노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추가 매수를 노리면 됩니다. 어닝 쇼크에. 근데 어닝 쇼크에 급락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은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삼성전자도 돌리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대형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데 지수가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갑자기 이렇게 2,500, 2,600, 2,700 바로바로 안 올라가고 모두 다 코스모학처럼 안 움직이니까 불안할 거예요 아마.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리면 가게 돼 있어요. 원래 처음에 제가 코스모학을 그때 이제 그 치킨 종목이라 그래서 바닥에 있길래 이런 거 들어가면은 치킨은 사 먹고 만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여기서 10,000원 이하에서 사놓으면은 수익 난다고 줬던 종목인데 하도 바닥에 있어가지고 다른 거 다 갔는데 근데 그때 당시 진짜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고 안 움직이고 꼼짝도 안 했던 이상한 종목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갔어요 지금 10,000원짜리 10,000원 이하에서 사서 진짜로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몇 달 고생했어요. 몇 달 고생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한 3년 지나니까 그 어떤 종목보다도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바닥주들이 이제 슬금슬금 좀 움직일 때가 됐는데, 그래서 지수는 여전히 좋고 미국 시장도 계속 정배열로 우상향으로 계속 전고점 돌파하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지수 2,700, 2,800, 뭐 2,900 계속 올라가다 보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아유 안 되겠다 이제라도 올라가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키를 맞춰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별화장이지만 결국은 순환매장으로 바뀔 거니까 그때까지 잘 공략을 해서 매수를 해서 잘 들고 있으면 이번 상승장에서 분명히 보상을 받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월요일 날인데요. 시장이 좀 차별화장이 나와서 좀 지루지루할 수도 있고 그냥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불안해하지 말고요. 원래 이렇게 나온 다음에서의 또 그 다음 또 시장이 또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지수도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급락이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하다. 시장이 박살날 것 같다. 지수 2,200 깨지면 싹 다 던지라 그랬죠. 2,200 깨지기는커녕 2,500, 2,600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잘 버티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전일 상승폭을 보면 이제 정말 많은 수준 회복한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역시나 지금 흐름이 좋은데요. 이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시장 아직은 차별화 장세만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승세 흐름을 타고 2,500선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좀 전망이 좋은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는 저희 표적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이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신성 ENG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텐데요. 역시나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신성 ENG 오늘은 좀 어떻게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며칠 계속 떨어져요. 계속 조정받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지난주에서 흐름들이 별로였는데 2차 전지 전해질 관련주들이 이제 또 급등을 하니까, 이미 갔던 애들이 급등을 하니까 결국 순환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잘 가거든요. 지수가 2,500을 돌파할 거는 거의 확실시하고, 그러면은 지수가 크게 조정을 안 받을 거고, 조정을 받으면 더 크게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조정은 작고 오히려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게 확실시한 상황으로 지금 미국 시장 어차피 따라갈 거니까, 그렇게 된다 한다 그러면 지금 조정받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바닥에 있는 것들은 다 주워 담아야 됩니다. 지수가 올라가려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반도체 섹터가 가야 돼요. IT 섹터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 IT 섹터가 뭐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뭐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이런 애들이 이제 순환을 할 거고, 순환하다 보면은 그 다음 뭐 보안주라든지 뭐 결제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IT 섹터로 되어 있는 모든 그 카메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PCB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좋아지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안 좋아지면 다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수가 좋아졌으니까 결국 이게 순환매가 돌 건데, 그래서 오늘 조정받고 있는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장비면서 태양광 장비도 하고 하는 종목인데 지금 바닥 쪽에 있는데요. 이따 가격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신성 ENG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장비 관련주 이제 추후에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말 2차 전지 강력한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 이 반도체 장비가 어떻게 힘을 얻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닥에 있는 이 종목, 이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겠고요. 저희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해본 표적 종목들 수익률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월요일 유닛 테스트 12,320원의 매수가에서 4%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만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21,000원의 매수가에서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수요일에 확인해본 고영 16,650원의 매수가에서 3%가 넘는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목요일에 성우하이텍 7,480원에서 4%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다시 한번 매수가 조정을 하면서 표적 종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6%가 넘는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664.6%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2번이나 성우하이텍을 만나봤는데 이 자동차 부품주 성우하이텍 사실 전문가님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까요? 자, 전날 이제 드렸던 성우하이텍은 7,300원에, 그 전날은 7,480원에 이미 수익 달성이 한번 됐죠. 근데 자동차의 이슈가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강세를 주거나, 뭐 강세 안 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장이 좋으면은 안 갔던 종목들이 순환하거나 강했던 종목들이 죽지를 않고 또 가는, 그걸 정배열 패턴이라고 하죠. 정배열로 가는 종목은 상승장에서는 이게 꺾여서 죽지를 않아요. 이게 죽으려면 하락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락장 되려면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포스코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거를 꺾어갖고 밑으로 꽂히게 만들면 그럼 하락장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포스코 이거 안 떨어지면 시장은 안 죽습니다. 근데 걔네들만 계속 올라가면 개인들이 재미가 없죠. 왜냐면 걔네들만 가고 일부 종목만 가고 지수만 올라가고 종목들은 안 올라가니까, 오늘처럼. 그래서 이제 차별화장이 나오는 건데, 이 차별화장은 위험한 거는 하락장이 됐을 때가 위험한 거고, 지금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 정도의 이 차별화장은 앞으로 종목도 30%, 50% 먹을 거 생각하면서 버티세요. 뭐 1, 20% 떨어지고 한 걸로 지금 지수가 안 죽는데 결국은 바닥에 있다가 더 크게 가려고 누르는 겁니다. 어쨌든 성우하이텍. 자, 성우하이텍 차트를 보면은 이거는 뭐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거래량을 보면은 너무 좋았고, 얘가 바로 정배열이라고 했죠. 정배열로 가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소재, 장비 이렇게 길게 보면 바닥이고, 길게 보면 바닥인데 바닥에서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쪽 6,500원으로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기관들이 자꾸 사니까. 그래서 전날 흔들 때 사라 해가지고 7,300원에 가격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6%를 달성을 했는데요. 사실 뭐 이거가 이제 그러니까 돌파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가 뭐 크게 간다? 이거는 돌파가 되면은 그때서는 좀 봐야 되는데, 돌파하기 전에서는, 그러니까 돌파하기 직전의 가격이 이 정도점짜리가 9,100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9,100원 라인에서는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닥에서 못 간 종목이 아니라서. 근데 한 번
그 돌파 시도는 나올 것 같아서 단기 매매 종목으로 드렸던 거고 거래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면 그때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 지금도 뭐 단타로 뭐 3% 정도 먹어서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지금도 물량을 많이 팔아도 됩니다. 어쨌든 뭐 절반을 팔든 전량 다 팔든 99%를 팔든 95%를 팔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고 어쨌든 절반 이상은 팔아서 또 다른 종목에 지금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쪽으로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러다가 하나 얻어 걸리면은 20%도 먹는 장이 옵니다. 가는 것만 가서 지금 그렇지 이게 순환 매장으로 갑자기 돌변하면 아직 2,500 돌파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2,500 바로 돌파한다고 막 바닥 종목들이 튄다. 아, 이것도 조금 지금 움직이는 흐름에 봐서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혀요, 지금. 그러니까 2,500이 아니고 오히려 2,600에 닿았을 때에서 그 후발 갑자기 그 후폭풍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종목들이 튈 수 있어요. 원래는 과거에는 2,500만 돌파만 돼도 기대감 때문에 바닥 종목들이 막 튀어다녔는데 지금 이렇게 꽉꽉 누르는 거 보면은 개인들이 떨궈져 나갈 때까지 일부러 안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후폭풍으로 좋은 뜻의 후폭풍입니다. 못 갔던 것들이 갑자기 2,600을 가기 시작하게 되면 갑자기 바닥에 있는 것들이 코스모학처럼 막 27% 튀는 이런 흐름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바닥의 종목들 살 것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단점은 안 가서 문제인 거고 뭐 얘는 그래도 잘 움직여줬으니까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수익 달성된 거고요. 자, 그러면 전이 있었던 표적 종목 했으니까 이제 급등명 중 DB하이텍 한번 볼게요. DB하이텍. 자, 요거는 안 빠져요.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부분 빠지는데 이게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 그 이슈가 나오면서 뭐 지금 경영권 얘기까지도 뭐 나오고 있고 해서 호재가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데 이게 하락장이고 안 좋은 작년에 걸렸으면은 뭐 그딴 얘기 다 필요 없이 급락하는데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기 좋은 호재가 악재가지지만 그러니까 호재를 띄워놓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넘겨버립니다. 그 자기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3,000에서 2,000 초반까지 밀려 내려갈 거니까 물량을 다 넘겨버리고 도망가죠, 얘네들이. 근데 지금은 상승자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조정도 안 내려오지만 계속 요 호재를 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해먹을 거예요, 계속. 왜냐면 비싸게 들어올려서 코스모 신소체처럼 올려갖고 코스모학처럼 올려갖고 걔네들한테 넘겨야죠. 열심히 호재 생성해가지고 최근에 SM 들어올리면서 팔아먹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들어올리겠죠.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지만 신규 매수는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근데 조정 안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안 내려올 텐데 내려오면은 뭐 공략도 되지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돌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는 것은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강한지 약한지 종목들이 떠 있는 것들이 이 저점이 그러니까 작년 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한번 종목들 다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코스피, 코스닥 다 따지면 2,500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2,000개라고 치고 저점이 깨지는 종목들 찾으면 굉장히 그렇게 많이 나오는 흐름이 아니에요. 근데 하락장은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점이 깨지면서 신저점으로 내려가는 종목들이. 근데 지금은 신저점으로 내려가는 종목들 찾으려면 한 30개 찾기 어려울걸요. 이미 거래정지에 상폐되는 애들 빼고 이미 거래정지 뭐 그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는 애들 빼고 정상적인 지금 시장에서 작년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가는 종목들 30개 이상 찾기는 어려운 그런 장입니다. 왜냐면 장이 좋아서. 장이 계속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일부러 꾹꾹 누르는 장이니까. 자, DB하이텍은 그렇고 아까 성호하이텍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익률 계산은 아직 안 해놨는데 퍼스텍 제가 이거 정보 좀 돌파할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창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수렴형으로 만들어 놓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한 번 넘어가면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이제 이런 장세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텍도 예전에서 여기 바닥에 있을 때 공략했다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팔고 계속 중간중간 이것도 돌파를 할 겁니다. 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넘어갈 겁니다. 그랬는데 장은 좋아졌으니 이것도 당연히 넘어가겠죠. 이렇게 바닥에서 모양 만들고 있던 애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돌파가 되면 이제 이런 시세가 오는 그런 장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올 흐름들이. 그러니까 바닥 종목들은 이제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언제 움직이는지가 이제 다들 순서가 달라서 그렇지 먼저 가는 놈은 먼저 가는 거고 늦게 가는 거는 늦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수만 안 죽으면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인 신성-ENG로 가겠습니다. 신성-ENG. 자, 얘도 지금 바닥에 있죠. 반도체
장비 플러스 태양광입니다. 매수 가격은 뭐 지금 뭐 반도체 장비주들 힘이 없어요. 지금 오늘 다 거의 다 음봉입니다. 다 흔들리고 있으니까 쫓아가지 말고 천천히.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물량이 꽤 많네요. 3,700억. 소형 중대 3,700 거의 4,000억 되면은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네. 그래요. 지금 현재 가격 1,829원에 공략을 해보시고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부분 다 밀립니다. 밀리니까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도 그냥 뭐 여기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뭐 오늘 2,500 돌파하면 좋은데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2,500 돌파한다는 얘기는 오늘 나스닥하고 다우가 또 한 번 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반영으로 움직이는 걸 거고 그렇게 걔네들이 움직일 생각이 없으면 2,500은 오늘 돌파 못하고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봐도 그냥 여기서 그냥 일부러 이렇게 꾹꾹 누르는 모양인데 그 누를 때는 이런 식으로 꾹꾹 누르는 신성 ENG 같은 애들이 있죠. 이게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7일 날에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어니 쇼크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니 쇼크 나오고 나면은 삼성전자 안 빠지네. 그 안 빠지면 이유가 뉴스가 또 나올 거야. 안 봐도 저는 알겠습니다. 무슨 뉴스 나올지. 이제는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끝이에요. 뭐 어니 쇼크는 어니 쇼크고 만약에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떨어지겠지만 그럴 거였으면 지수가 미국 시장도 같이 급락할 텐데 미국 시장도 지금 기술주들 반도체 지수 계속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업황 바닥 쳤다라는 얘기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바닥 쳤고 그럼 우리나라는 뭐 딴 나라입니까? 그렇죠? 걔네들은 뭐 지구에 살고 우리는 뭐 화성에 삽니까? 아니죠. 어차피 거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 바닥을 쳤으면 우리도 바닥을 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바닥에 있을 때 주워 담으면 과거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크게 갔을 때 어떤 흐름이 있는지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흐름이 또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또 오게 되면은 반도체들이 날아다니면 그러면 인공지능도 날아다니고 메타버스도 날아다니고 왜냐하면 주식같이 생긴 애들은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장을 상승장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수급도 한번 보면 수급도 좋아요. 수급도 전날 외국인들이 33만 주 샀고요. 최근에 금융투자도 사고 기관들은 요것들은 좀 팔았네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고 그래서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태양광 장비 플러스 반도체 장비 신성 ENG 종목 바닥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애들이 퍼스텍처럼 은근슬쩍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 아직 퍼스텍 많이 안 갔어요. 걔도 아마 지금 28%인가 수익일 텐데 그거 기다리면 그거 50% 60%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신성 ENG도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지금 퍼스텍도 아직 50% 60% 안 나왔습니다. 지금 한 28% 정도 수익일 텐데 한 4개월 걸렸죠. 28% 지금까지 박스권. 근데 가지고 있으면 50% 60% 만약에 수익이 난다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바닥에 있는 애들은 지금 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 2차 전지 장비 부품 소재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좋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신성 ENG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신성 ENG 만나봤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해당 종목 바닥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수가로는 1,829원 잡아주셨는데 잘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상담으로 이어갈 텐데요.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고민 말고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다날입니다. 다날 지금 출시했던 가상자산인 페이코인 이 서비스가 곧 종료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매수가가 6,95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좀 손실 없이 좀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6,900원대에서 네. 지금 이 정도 손실이면 손절은 불가능하고요. 수익으로 나오려면 한 2년, 3년 기다리면 수익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페이코인이 상폐되는 거하고 다날이 상폐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해외에서는 사업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이 돼 있는, 그러니까 업비트 아니면은 무슨 뭐 빗썸 이렇게 상장돼 있는, 근데 빗썸에는 상장이 돼 있었었죠. 근데 이제 그 이제 상장 폐지를 당한다는 거 거기서 이제 퇴출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안 돼요. 근데 해외 거래소에서는 또 거래가 또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흐름인데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 놓게 되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칼날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멈추는 모양이 나오면 이게 멈출 텐데 이게 양봉이 나와야 돼요. 양봉이 안 나오면 뭐 내일도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로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무서워서 죄다 다 손절하고 던지는 그 타이밍 내지는 신용이 지금 이제 신용이 되는 종목이니까 이제 신용 반대 매매가 걸려서 물량들이 튀어나오게 되면 그걸 아마 세력들이 받아가지고 바로도 안 올려요. 왜냐면은 위믹스 상패 이슈 나온 다음에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움직였냐면 여기서 바닥을 한 3개월 동안 다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다날도 한 많이 빠지면은 얘도 그때 당시 거의 반토막 났으니까 뭐 반토막까지는 뭐 여기서 다날이 날진 안 날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흔들어 놓은 다음에 옆으로 위메이드처럼 움직이면 3개월 동안 안 갑니다. 근데 이 3개월이 너무 귀중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지금 반도체 장비나 아니면 2차 전지 장비나 아니면은 다른 섹터들은 지금 상승장 왔다고 막 급등하고 있는데 얘 혼자만 이럴 때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닥을 칠 때까지 추가 매수는 돈이 정말 많다면 분할 매수는 되는데 하여튼 양봉이 나와야 돼요. 양봉이 나오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됩니다. 아직 양봉이 안 나왔고 어디가 바닥인지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어쨌든 얘가 상패를 당하는 거는 아니에요. 얘는 상패를 당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2,000원짜리 종목이 18,000원까지 올라왔고 지금 4,000원짜리 종목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뭐 좀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지금 물려 있는 그 6,900원이 여기라면 최고점은 아니죠. 그러면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얘가 다시 8,000원, 10,000원으로 또 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단순하게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가져가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주식을 산다 그러면 이렇게 저점이 깨져 있는 종목보다는 우상향으로 돌려 있는 쪽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손실이 작다라 그러면 그냥 손절 처리를 하고 신성현지를 교체하는 게 나아요. 손실이 작으면 뭐 5% 10%도 안 된다 그러면 손절해가지고 교체하는 게 낫지만 지금 손실이 6,900원대면은 마이너스 40%면 지금 장에서는 상승장이 찾아왔으니까 손절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노려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다시 얘가 올라올 때까지 어차피 이 떨어진 부분들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2,500, 2,600, 2,700 가면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이 며칠 지나면 어라 안 빠지네, 많이 싸네, 그럼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매수가 들어오면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양봉 나오면은 추가 매수를 단행을 하시고 비중이 5%밖에 안 되면 빠져나오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양봉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현금이 95%고 5% 물렸다. 그러면은 현금을 가지고 왕창 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5,000원만 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많이 나겠죠? 물론 현금이 많을 때의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5%밖에 못 썼을 거니까. 어쨌든 양봉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됩니다. 어차피 상장 폐지 이슈는 다 끝나버렸어요. 이건 적정이 떴기 때문에 내년 감사 시즌 끝까지는 상패 당할 일이 없고 그래서 상패 당할 이슈도 아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BGF입니다. 어떤 거요? 영어로 BGF. BGF.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330원에 20%입니다. 5,330원에 20%. 자, 차트 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상승장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수도 2,500을 돌파할 거라서 얘도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얘도 이제 정배열이고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나중에 한 5,000원쯤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 받으시면 되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할 생각이 일단은 없어 보이고 이 흐름이 미국 시장의 강세 흐름이 몇 달을 갈지 모르겠는데 길면 길수록 좋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얘도 미국 시장이 급락 없고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 없으면 계속 우상향으로 열려 있는 거니까 수익 날 때까지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됩니까? 목표 가격이 일단 수익 나면 일단 한번 파는 게 좋죠. 다시 또 조정받으면 또 사야 되니까. 아, 그러면 5,330원까지는 그냥 무조건 들고 가는 쪽으로 가면 됩니까?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신성 ENG 지금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는 최대한 저점 매수하실 수 있는 포인트 1,829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지금 시각 기준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1,846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의 상황 오후장까지 잘 확인해 보시다가 현명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2,182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면서 장 초반보다 더 많은 양을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계속해서 덜어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매수세 이어갑니다. 1,271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895억 원, 231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철강, 금속 관련주 정말 강력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장 초반에 이어서 빨간불 계속해서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24% 상승하면서 2,48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강보합 지켜주고 있습니다. 852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장 초반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시장은 뭐 계속 강한 흐름인데 이제 종목들이 그렇게 안 따라가니까 이제 답답할 거예요. 일단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는 원래 대중주라 이미 작년에 이미 다 물려서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공략하신 분들도 이미 움직인 상태에서 쫓아갔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IT 부품주라 그러죠.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서 아마 걱정이 많이 될 텐데 결국은 또 가게 돼 있어요. 그 유니테스트 5% 빠졌다고 뭐 그렇게 겁낼 그런 흐름은 아니고 자 지수를 보면 지수는 여전히 견고하죠.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코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일부 그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LNF 이런 애들만 지금 강해서 이렇게 되건 맞는데 걔네들만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지수는 지금 계속 5일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싶어도 못 떨어지는 게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떨어진다고 떨어지는 거 봤어요? 한국 시장 떨어지니까 미국 시장 급락한다는 뉴스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안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또 골치 아파요. 그럼 나중에서는 그걸 쫓아가려면 전 종목을 다 상한가를 다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뉴스에 나와요. 해외 토픽에. 한국 시장 이상한 애들이 작전하고 있다. 전체 다 국가 모든 주식 세력들이 이상한 애들이 다 작전을 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다 급등 나오고 있는데 혼자 다 빠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 키 맞춘다고 전 종목이 다 상한가 간다. 이거는 말 그대로 투기장이다. 한국 시장은 위험한 장이다. 그렇게 기사 나오겠죠. 그러면 한국에다 투자하지 말라고 왜 위험하니까 막 너무 그 세력들이 조장한다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키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 키를 맞추는 방법이 대형주만 움직이면서 지금 살살살살 움직이니까. 근데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했던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2,000개 종목이 다 상한가 가면서 쫓아갈 일은 없잖아요. 그런 장을 거의 본 적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 시장 혼자 1,500으로 내려가고 미국 시장만 나스닥 12,000 넘어갔죠. 지금 12,200 쪽에 있는데 13,000, 14,000, 15,000, 16,000 신고가까지 갔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2,000이 깨지고 1,500으로 내려간다. 그럼 나중에 그 쫓아가려면 방법은 전 종목을 다 상한가로 다 띄워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키를 맞춰주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먼저 간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는 많이 갔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계속 올리면 나머지들은 키를 어떻게 맞출 거냐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지금 계속 누를 수도 없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반도체가 따라갈 거고요. IT 섹터도 움직일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2차 전지 장비 부품주도 움직일 거고 근데 걔네들만 움직이다 보면 또 장분위기가 또 좋아져요. 그러면은 장분위기가 좋아지면 다른 종목들도 순환매가 나올 거고 그 흐름들이 예상이 된다는 건데 근데 일단 2,500 돌파를 하고 나서의 추이를 보면 돼요. 순환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안 나오더라도 2,600 가면 결국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잘 참았다면 뭐 그 정도 인내력이면 뭐 머지 않았으니까 지수가 올라가긴 올라가도 재미가 없다고 여기서 포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 오히려 주식을 흔들릴 때 싸다 생각하고 더 사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2,400도 안 무너지고 2,300도 안 무너지고 2,200 깨져야 주식을 포기할 텐데 2,200 깨질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만 더 잘 견디면 분명히 좋은 흐름들의 순환 매장이 올 것 같으니까 잘 참고 그리고 많이 올라간 2차 전지주들은 초보자들은 쫓아가지 말고요. 그 선수들의 영역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소 강력한 차별화 장세 때문에 조금 힘든 점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우리 증시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흐름을 갖게 되고 또 잘 흘러가게 될 테니까요.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좀 준비할지 함께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대명에너지입니다. 최근에 이 정부 차원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자금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에 좀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은 그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고 있네요. 2.55% 하락하면서 25,750원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29,000원입니다. 29,000원에 2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대명에너지 차트를 보면 이거는 2022년도 5월 달서부터 차트가 나오죠. 여기가 신규주라 그래요. 그러면 신규로 따지게 되면은 차트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려면은 이쪽 태양광으로 어마어마한 호재가 붙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트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 29,000원대 아마 전날 사신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되게 불리한 가격입니다. 자, 똑같은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으로 신성 ENG가 아까 표적종을 들었던 거. 신성 ENG는 뭐가 유리하냐면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4,000원을 돌파해도 이전에 여기 뭐 여기서 물론 이거는 이제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전에 쭉 고점에 있는 산들이 저쪽에 있으니까 4,000원을 돌파를 해도 더 가겠다라 그러면 그렇게 못 갈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4,000원만 가도 몇백 프로 올라가지만 대명에너지는 그게 안 돼요. 대명에너지는 고작 여기가 전고점, 신고점이기 때문에 목표치가 작죠. 근데 매수 가격이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그게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린 것도 아니고. 이거 다시 올라오면은 매수 가격에서 일단 팔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싸게 사시든가 아니면은 내려올 때 다시 싸게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 줄 때 팔든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로 교체를 하는 게 항상 유리합니다. 이거 월봉 보면은 신성ENG 굉장히 바닥이에요. 근데 대명에너지 월봉 보면은 고점이에요. 월봉. 월봉 보면은 거의 신고점에 왜냐면 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신성ENG는 과거에 오래된 차트들이 있죠. 근데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죠. 훨씬 이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신성ENG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아직 장이 안 나쁘니까 올라오면은 잘 팔아가지고 뭐 대명에너지 나는 꼭 대명에너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방법대로 수익 나면 팔고 내려올 때 다시 사시고 대명에너지 굳이 필요 없다면 수익 날 때 그냥 팔아가지고 신성에너지로 교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성모입니다. 텔레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저기 포스코 홀딩스가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전화 좀 상담 좀 받아보고 싶어갖고요. 이게 이제 지수를 왜곡을 시키려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수주기 때문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올리면 개인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제 거꾸로 포스코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택 매기려고.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원래는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갔거든요. 만약에 개인들이 삼성전자가 없고 포스코를 많이 갖고 있었으면 아마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포스코가 안 올라갔을 텐데 지금 뭐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지 누가 포스코를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자,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아, 매수가는 36만 7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비중 20%.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건 매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많이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예, 지금 추세 때 저항 때 지금 걸리는 자리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서 차라리 아직 못 간 뭐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쪽으로 그거를 만약 철강주 계속 가면은 결국은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강도 포스코가 가면은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철강주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조금 비중을 나눠 갖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움직이는 포스코는 호재는 호재지만 일부러 지수는 올릴 거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니까 어차피 지수는 올려놔야 되거든요. 지수는 올려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안 움직이게 하고 지수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가총액 큰 포스코를 땡겨 올리는 것 같은. 그래서 지수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수로. 예. 그래서 아니, 올라가는 그래서 아까 여기 이거 방송 직전에 네. 또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앞으로 전망이 되게 좋다고 뭐 2차 전지하고 뭐 이렇게 같이 연결해갖고 어떻게 2차 전지를 가격이 썼으면 이렇게-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쪽을 했었어야죠. 지주사잖아요. 모든 사업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2차 전지 들어가지만 과거에 이게 2차 전지를 움직인 적이 있나 한번 찾아봐봐요. 포스코였단 말이에요. 포스코에서 포스코홀딩스로 이름 바뀐 거잖아요. 예. 포스코가 2차 전지로 갔던 적이 작년이든 그러니까 근 10년 동안에 거의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그냥 절반은 매도하라고요? 그렇죠. 절반은 매도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어느 정도 절반은 알겠습니다. 파시고 예. 예. 다른 쪽으로 다시 공략하시고 조정받으면 또 다시 공략해 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지금 좀 강력한 흐름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절반 정도 비중 조절하시면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고민이 된다 하는 점들은 또 추가로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젠백스입니다. 이 매수가 13,6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 최근에 이 알츠하이머병의 임상 환자를 유럽에서 처음으로 등록했다라는 좀 기대감 있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네요. 그래도 지금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인데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정말 각계전투예요. 어떤 거는 잘 가는데 어떤 건 잘 안 가고. 자, 젠백스 차트를 보면은 일단 거래가 좀 많이 실리면은 많이 올라가는데 확신이 좀 쓰겠는데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려서 갖고 있으니까 일단 양호는 합니다. 장이 좋으면은 여기서 얘도 주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16,000원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실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이슈가 제약주들이 그게 핫하게 과거에는 그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부 종목도 움직이니까 매매하기도 참 곤란하고 그러면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